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아침 식사 때문에 늘 고민이 많으셨죠? 놀랍게도 아침 식단 하나만 바꿔도 혈당 조절은 물론 다이어트 성공까지 앞당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들이 포만감을 극대화시켜 불필요한 식욕을 억제해주거든요. 심지어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약의 작용 원리가 되는 성분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만을 연구하고 다이어트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4가지 음식만큼은 아침에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시리얼과 우유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건강을 표방하는 시리얼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혈당을 측정해보면 대부분 놀라울 정도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리얼을 먹고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는 광고 문구처럼 과연 정말 그럴까요? 시리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에는 금욕주의자들이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후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식사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본가들의 필요에 의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을 압착하고 설탕 범벅으로 만들어서 우유만 부으면 5분, 10분 만에 후루룩 먹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시리얼입니다. 여러분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하게 꼭꼭 씹어 먹으며 풍부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시리얼의 가장 큰 단점은 바삭한 식감을 위해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트밀 같은 단백질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단백질 함량을 높이면 맛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결국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먹는 것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치솟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바쁜 아침, 시리얼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이 점만은 기억하세요. 탄수화물 함량이 19g 이하인 제품을 고르시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시리얼 중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시리얼 외에도 빵, 떡, 면, 과자 같은 음식들은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요즘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당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는 곡물을 곱게 갈아냈다는 뜻입니다. 통밀을 갈아 면이나 빵을 만들고 현미를 더 갈면 흰쌀이 되고 여기서 더 갈아내면 떡이 됩니다. 도정 과정이 많아질수록 영양소와 섬유질이 파괴되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완충 작용 없이 너무나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아침에는 이 모든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모닝커피입니다. 공복에 커피 마시면 잠도 깨고 좋은데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식도와 위가 고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혈당과 혈압입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혈당과 혈압이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이는 커피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깨우는 것은 맞지만 우리 몸은 밤새 부교감신경이 편안하게 안정되어 있다가 서서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깨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공복 커피는 이 과정에 급작스러운 자극을 주는 것이죠.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 입이 마르고 혈압이 오르고 동공이 커지며 심지어 배변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아침에 찬물이나 공복 커피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피 없이는 못 산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침 식사를 완전히 마친 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을 드셔보세요. 디카페인 커피에 있는 미량의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성분이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편안하게 배변을 돕고 아침을 좀 더 편안하게 깨울 수 있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금물,
식후에 드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 목 넘김이 쉬운 유동식입니다. 스프, 누룽지, 미숫가루 같은 음식들 말이죠. 이러한 유동식은 위장 수술을 한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처음 물부터 시작해 미음, 죽 순으로 일반식으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식단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의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정상인 일반인이 굳이 이런 유동식을 먹으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곱게 갈아낸 탄수화물은 마치 액체처럼 몸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후루룩 마시면 혈당도 후루룩 치솟는 것이죠. 오트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귀리인 오트밀은 곡물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건강에 좋습니다. 통 오트밀을 불려 오버나이트 오트밀처럼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건강하고 든든한 식사가 됩니다. 하지만 오트밀이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갈아서 귀리 음료로 만드는 순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품으로 변질됩니다. 통곡물이 아닌 갈아낸 형태의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침 공복에 추천하지 않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당지수도 감자보다 낮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찐 고구마나 삶은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구마에는 탄닌이나 악효질 성분이 있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구마 역시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마는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고구마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생고구마는 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도 많아 좋지만 찌거나 말릴수록 당지수가 확 올라가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3가지 다이어트 식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달걀입니다. 달걀은 비타민C와 섬유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뇌 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이나 수험생의 학습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며 체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이라 다이어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걱정되는데? 걱정 마세요. 달걀은 신기하게도 콜레스테롤이 높지만 동시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성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2-3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좋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더라도 약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므로 하루 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약 없이 식단으로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려는 분이시라면 하루 1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더불어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까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다이어트와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이므로 달걀 섭취를 통해 비타민 D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달걀만 드시기보다는 시금치, 양배추처럼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콩류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콩에도 당 성분이 있지만 저항성 전분과 같은 좋은 당분 형태입니다. 콩은 두부, 비지, 무가당 두유, 낫또, 청국장 등 정말 다양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분리하여 만들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얻을 수 있어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무가당 제품 중에서도 탄수화물 함량이 19g 이하, 5g 이하와 같이 낮을수록 좋고 지방 함량은 3g 이하인 것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침 식사 팁도 있습니다. 밤샘 근무나 심야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특히 어렵습니다. 일을 마치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침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추천합니다. 삶은 달걀, 스크램블 에그, 두부,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섞어 드시면 간편하고 좋습니다. 통밀빵에 올리브유를 찍어 드시거나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를 곁들이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다만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 뒤에 주무셔야 합니다. 물론 나는 차라리 굶고 바로 자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잠에서 깨어나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제가 추천해드린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 같은 건강한 단백질 식단을 충분히 챙겨 드시면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식사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침 식사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식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혈당은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탈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혈당이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췌장에서도 인슐린이 나오지 않고 평온한 상태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훅 던져 넣는 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예를 들어 잘 구운 빵에 주스를 마신다고 상상해보세요. 정상인조차 혈당이 200mg DL 이상으로 쫙 치솟습니다. 그럼 우리 췌장은 이 급격한 혈당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폭풍처럼 쏟아냅니다. 이것을 인슐린 서지라고 하는데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뱃살의 시작이자 잘못된 혈당 스파이크의 악순환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인슐린이 혈당을 너무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가 약을 먹다가 겪는 저혈당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아침에 빵과 시리얼로 든든하게 먹었는데 오전 11시쯤 되니 너무 배가 고파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결국 초콜릿이나 사탕을 찾게 되는 것이죠. 혈당은 다시 치솟았다가 인슐린 때문에 또 뚝 떨어집니다. 점심때는 건강하게 먹으려다 결국 국밥을 말아 먹거나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한다면서 라면에 치즈케이크를 먹다 또 오후에 혈당이 200mg DL 이상 치솟기도 합니다. 결국 오후 4시쯤에는 다시 혈당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는 하루 종일 뾰족하게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순환을 가장 중요하게 좌우하는 것이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과 그릭 요거트에 땅콩 버터 2스푼을 곁들여 먹는 사람은 점심까지 배가 크게 고프지 않습니다. 덕분에 점심에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계란과 단백질을 포함한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이 시리얼이나 토스트를 먹은 그룹보다 훨씬 더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에 우리 몸이라는 평온한 호수에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돌을 던지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아주 달콤하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 그리고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침이 당신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그리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은 어떠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